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상한론을 주제로 하게 됐는데요. 상한론 좀 공부 좀 학생 때나 이럴 때 좀 해보셨죠? 네. 잠깐 뒤로 조금만. 필기할 거 없습니다. 네. 필기할 거 없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요거는 이제 기릭동동 선생이 뽑아놓은 104가지의 처방을 제가 쭉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상한방을 이제 쭉 정리를 나름대로 하셨는데 그분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쭉 해놓은 거예요. 104가지를 다 알면 뭐 더 좋을 건데 모르면 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제 책에는 다 대부분 나오지만 소금 쓰는 거 있는데 육념탕, 홍념 육념탕인가 뭐 그런 거 있고 뭐 몇 가지들은 과루 구매환 이런 것들은 쓸 수는 있지만 더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어갈 거고 아무튼 이렇게 되고 뭐 사장자산 이런 거는 또 이제 바르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쭉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봤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 볼게요. 요약을 하면, 중심되는 처방이 있어요. 이제 기릭동동 선생님께서 분류를 쭉 한 거를 가만히, 이렇게 말로 해 놓은 적은 없어요. 이거는 말로 해 놓은 건 없는데, 제가 가만히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차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 나온 처방은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대분류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는 진짜 대분류로 이제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처방은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고, 그 중에 요 빨간 것들은 특히 좀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부류로 계지탕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계지탕 부류로 넣으셨고, 그래서 그 약재 처방의 순서들을 쭉 자기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했어요. 인삼탕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령, 인삼, 백출 이런 게 들어가는 처방 밑에 쭉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사류, 그 다음 마황류, 시호류, 백호탕, 승기탕류, 그 다음에 감초탕류, 작약 들어가는 작약 감초탕, 사엽탕, 치자식탕, 인진호탕, 대함융탕, 과루에백 반화탕, 이제 반화류로 넘어가고, 오수유탕은 별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박류가 또 좀 있습니다. 그 다음 황금 종류로 방기, 지실, 그 다음에 잡동사니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빨간색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의학의 큰 기둥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히 알아두시면 좋고 까만색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총론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한론 처방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한 취지가 있습니다. 이 상한론 처방, 아마 여러분들 상한론 처방하면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강의들 보면,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상한론에 관심을 가진 학생 때, 학교 도서관을 갔는데, 시수도명 선생이 적은 책이 5권짜리가 번역된 게 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봤는데,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시수도명이라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이뻐졌지? 뭐 좀 달라진 거, 뭐 좀 달라졌는데? 이야기가 그냥 자기 임상해 놓은 거를 그냥 글로 쭉 일기처럼 적어 놨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각 처방마다 합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시오탕, 소승기탕, 백호탕을 합방해가 쓰는 그런 부류가 있고, 아니면은 무조건 원방대로만 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처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문들을 자기 나름대로, 저는 좀 독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독특하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요런 의미로 쓰였지 않을까? 뭐 이상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육경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해보니까, 공부도 해보니까, 나으면 장땡입니다. 낫는 사람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학문적으로 그냥 말로 싸우는 거지. 굳이 내 환자도 아니고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어떤 식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처방을 통해 가지고 저는 장준경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장준경이 이 상황에 어떻게 병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 처방이 나왔는가? 답을 먼저 줬거든요.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 뭐 제가 작방을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도 원방을 많이 최근에 상한론 처방을 쭉 써보고 있습니다. 써보고 있으면서 조지기도 하고, 많이 우여곡절을 겪고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상한론에 보면 주로 증상들입니다. 땀이 났다, 춥다, 뭐 번갈이 있다, 그런 증상들을 통해 가지고 장준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요 파악이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이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철저하게 요거를 시행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상예들을 다양하게 보면, 나중에도 소개하겠지만, 불임 환자가 왔는데, 개지가 작약탕을 먹고 불임이 해결됐대요. 코피가 터지는데, 대왕황금 사심탕을 먹고 해결됐대요.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그렇게 쓰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치 신비로운 처방같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알면 임신을 시켜? 상한론은 임신을 시켜? 이런 처방으로 뭐 이렇게 좀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따지는 학문이거든요. 그거를 저랑 해볼 겁니다. 어떤 현상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딱 나타나는데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 그 과정을 찾아 나가는 게 상한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마운 게 장준경이 처방을 내놨어요. 그러면 조문을 조금 몰라도 답안지 보고 가면 됩니다. 답안지 보고. 만약에 이제 증상만 한출, 발열, 오한, 신동통, 머쓱게 이래놓으면 사람 골로 가지만 개지탕이라고 옆에 딱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왜 개지탕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도 답안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옛날 책이었고, 그리고 그 쭉 흘러나오면서 여러 가지 분서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저보다 저분이 더 잘 알 테니, 저는 넘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가전되어 내려오거나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이러면서 첨삭이 되고 해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책이.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가 진실이다, 아니다, 판본이 뭐다, 온갖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미궁에 빠지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장준경이 이 사람 실제 원래 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막 되기 시작하는데,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책은 하나도 없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골라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하나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병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병인. 노곤상, 칠정상, 박노상, 과식. 외감 뺐습니다. 외감은 이제 상한론에 많이 나오니까. 장준경이 이런 거 몰랐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오늘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게 이 낫지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병이 났어. 과연 노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면 자기도 환자 본다고 괴로웠을 텐데. 그런데 노곤했다. 상한론에 보면 신경을 많이 쓴 이후에 그때 신경 많이 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박노 많이 했다. 과식했다.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 그런데 그런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몰랐을 리도 없는데 혹시 왜 이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증상을 위주로 하려고 일부러 그런 상황, 이런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증상 외의 상황을 뺀 게 아닐까? 야, 네가 처음부터 그래 얘기하면 뒤에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라고. 박노상 해가지고 참 우리 과식으로 해봅시다. 과식이 되면 어떤 사람은 토해요.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복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환을 느낍니다. 그러면 과식으로 인한 병을 뭐라고 적을래요? 다 적어요? 과식에 의한 거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이 원인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면 그래서 과식에서 어떻게 됐는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적자. 그게 이제 장준경의 그 문체입니다. 문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생각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병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핵심은 결론은 박노상이면 소모를 했으니까 박노에 관련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마다 치료하는 방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박노상을 해서 땀을 줄줄줄 흘린다. 그러면 환기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쌍화탕을 쓰든지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한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지탕이라든지 마왕탕이라든지 처방이 완전 달라집니다. 병의 그 어떤 박노, 과로 이런 걸로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병을. 치료가 달라지거든. 철저하게 증상 위주로 가게 됩니다. 증상. 또 이제 자꾸 병인으로 따지면 관념적으로 변합니다. 의학이. 그러니까 이제 의학 중에 제가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던 책 중에 병인론이라고 있습니다. 주옥과 같은 책입니다. 이 한의사분들 중에 요즘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때는 안 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식상에는 평이산을 늘 주장하신 평이산 쓰면 끝이야. 평이산과 녹용 볼 때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와, 역시 한의학은 위대하다. 근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물론 써봤죠. 그런데 좋은 것도 좋고 괜찮았어요. 근데 돌아서서 가면 요즘 들어서 생각하니까 참 무모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6미와 8미로 마무리한다.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야, 그래.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개념은 좋지. 그런데 사람마다 소화 안 되는 사람, 소화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관념적으로 빠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기릭동동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사람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아주 대략적으로 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보면 이 사람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접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리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런 실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참고할 게 이제 방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이 방극을 굉장히 상한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또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방극이란 책 혹시 책 이름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 방극 한번 언급. 그렇죠. 아니 다 손을 드시니 자 방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 책을 적었는데 계지탕에 치, 상충, 두통, 발열, 한출, 오풍자. 계지탕은 이런 데 쓰고 계지가계탕은 치, 계지탕증에 이 상충, 극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어떻게 쓰는지를 쭉 적어놓은 책이에요. 한의사들이 상한론 하시는 분들이 달달달 외웁니다. 외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야 돼요. 이게 만들어진 연유가 있습니다. 이 방극이라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이제 하루는 이제 일본의 그 소위 말하면 한의학계를 기릭동동이 천하통일을 합니다. 그만큼 유명했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뭐 높으신 분도 치료하고 이래 하다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친구 중에 은문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야, 네 처방 내는 거 참 신묘한데 이거 내는 기준이 있나? 있지. 있어. 좀 가르쳐줘. 그래. 그런데 라고 좀 머뭇거렸어요.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책으로 쓰기는 그래도 기준이 있다며. 있긴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약간 지위가 높은가 봐요. 제자를 불렀어요. 이 사람의 제자를 풍현자라고 한 제자를 야야야 벼루 들고 빨리 온나 야, 요 딱 앉아라 딱 해가지고 자 계지탕부터 이제 쫙 이제 부르는 거예요. 참 이제 선생님 붓 탁 갈고 풍현자가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계지탕부터 시작할까요? 그래 한출 오풍 발열 오풍 한출 두통자 에게 쓴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 계지가계탕 그 다음 계지가 작약탕 이렇게 해서 몇 시간 안에 쭉 다 부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책을 뒤져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미 머리에 다 들어있었죠. 그런 걸 의심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래 피사를 다 했어요. 몇 시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릭동동이 출판하지 마라. 자기가 생각해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기 성격에도 안 맞아. 나중에 약징을 보면 굉장히 거기에서 축약하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몇 시간 동안 쭉 부른 거를 이 출간으로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했는데 그게 이제 제자들 필사돼가지고 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방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릭동동이 허투루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것이 상한론 처방을 찾는 길이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 동료, 아니면 한의 쉼터, 이런 내용이 아니면 여러 가지 강의들에서 참 보면 상한론 처방 쓰시는 분들이 몇몇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합방에서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백호탕을 엄청 쓰시더라고. 이야, 조금만 하면 백호가 인삼탕, 백호, 뭐야? 애한테 어떻게 쓰는 거 보니까 소쇼탕 합, 백호가 인삼탕 합,
소승기탕. 이야, 뭐, 그래도 잘 나왔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 대부분의 부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환자를 복진을 해보거나 묻거나 증상을 해가지고 약재를 하나 딱 찾습니다. 이거는 개다. 동계, 심계, 복령!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복령이 들어간 약재 중에 이제 나머지 처방들, 주르륵 그 중에 몇 시까지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대왕이 안 들어가는 약재다. 룰아웃을 딱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령과 계지가 필요한 처방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들어가는 처방 외에는 전부 다 날립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남는 몇 가지 처방 중에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을 찾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약재 하나하나로만 집중을 하니까 이 약재라는 게 이 무신자설과 어울려서 나오는 게 많은데 이게 들어갔다고 이게 들어가고 이게 안 들어갔다고 배제해버리면 그리고 기본 전제 조건이 이 상한론 처방 안에 다 정답이 있다는 전제가 맞습니다. 그걸로 다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게 룰아웃 하면 전 세계 처방이 200개, 모든 병이 200개 안에서 낫는다고 생각하면 참 너무 좋죠. 자, 환자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맑은 콧물이 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신이나 마황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게 잘 듣습니다. 세신 마황이. 그러면 세신 마황증이라고 보고 그 중에 약재를 하나 선택합니다. 소청룡탕을 쓸 건지 아니면 세신 들어가는 게 또 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그 나머지 약 중에서 이제 소청룡탕이 있는데 이 환자는 마왕이 좀 필요 없는 환자다. 그러면 소청룡탕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적환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 자, 불면증이면 심열이 황련이라든지 산조인 중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에 찾고 황련이 들어간다면 황련탕이라든지 반화사심탕이라든지 이런 거 대왕 황련 사심탕 황련이 들어가는 처방 중에 쭉 그 외에 이제 이 사람한테 끼워 맞춥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판본마다 여러분들 처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치자시탕, 계린고분하고 송판본을 보면 계린고분에는 반복 전도자, 그러니까 깝깝에 누워있으면 답답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치자 건강탕을 쓰라고 돼 있고 송판본에는 치자시탕을 쓰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그 다음에 판본마다 들어가는 처방이 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진실인지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다 하려고요. 그리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상한론 처방이. 실제로 이제 저는 이거 가끔씩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처음 이제 상한론 공부할 때 여기 룰인할 약재, 룰아웃할 약재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 넣어보면 도로록 나옵니다. 실제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쉼터에 있고 혹시나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재미로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거는 계지탕을 좀 써보고 싶은데, 그거와 비슷하게 해보는 건 좋은데, 요걸로 결론을 내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병리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병리 구조. 늦더라도 하나하나 병리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한론 처방을 쭉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처방이, 이 책에는 300몇십조, 분계열화까지 합치면 700에서 900조, 이런 그 조문이 한 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 쭉 쓰여진 듯한 그 뉘앙스가
곳곳에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오히려 이제 한 사람이 기술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더 떼고 한 게 오히려 더 유력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가 결국에 저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 시간적으로 쭉 쌓여서 징검다리 같이 이 처방이 형성됐어요. 자, 볼까요? 아마 이제 책에 보면 한토화법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상한론 이전 시대 때부터 상한론에 보면 한토화법을 뭐 잘못해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한제 한법은 아마 마왕탕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뭐 토법은 과채산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하법은 승기탕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요 처방이 아마 과거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 제가, 요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제 이제 시간 순서로 쭉 돼 있는 거를 좀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원래는 중경이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전에부터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계지탕, 마왕탕, 승기탕, 백호탕, 진무탕 등등, 이런 큰 부류의 아마 처방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습니다. 계지가 대왕탕, 계지 마왕일탕, 백호가 계지탕, 감초부자탕 등등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빈틈 사이에 처방들이 상한론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변 처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로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 처방이 몇 개, 중용도 쓰던 처방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처방을 만들고 하던 과정이 한의학의 역사이지 상한론이 그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조자자작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천재도 아니고 천재였으면 자기 가족들 70% 죽는 것까지 보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완전한 처방이 아닙니다. 만약에 중경이 한 100년만 더 살았으면 처방 한 몇백 개 더 만들고 돌아가셨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한론 처방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딱 기억하시면은 그 200개 안에서 찾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참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내려오면서 유명한 처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주인기탕, 명방 중에 명방입니다. 사물탕, 훌륭한 처방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 장중경이 안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실수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처방 용량. 이제 쭉 시간이 거쳐오면서 그게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 이게 설이 많게 되는데 저는 한 양을 2g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양을 2g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이 쭉 있으면은 이 약재를 반화사심탕이라고 한다면 그거 쓰여진 그대로 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얘기고요. 가면 이제 공부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조문입니다. 조문. 무조건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제가 가장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문이 좀 부실한 게 좀 있어요. 읽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본초라든지 처방을 가지고 쭉 제가 한번 덧붙여 볼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보충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살펴보는 형식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느냐? 내가 만약 장중경이라면입니다. 내가 만약 장중경인데 이러한 이런 환자가 왔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 처방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요거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증이든 뭐든 외우면 다 좋죠.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상한론 처방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훈련이 되면 그 훈련된 대로 처방을 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한론이라는 게 약재 수가 좀 간단하다 보니까
여기가 연습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임상예도 풍부하고 실제 처방이 또 좋고 그렇습니다. 외우기보다는 그런 처방이 이르는 과정을 좀 저랑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공부한 대로 환자가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오늘 무슨 강의 들었는데, 다음날 그 환자가 오면, 신기하게, 근데 써보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하고 배운 내용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체에서 트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신, 구토, 설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자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환자는 자기의 몸 상태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말고 짐작해서 이것도 연습하면 저거는 이상하다 생각이 딱 듭니다. 예를 들면 대변 상태 자꾸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저거 분명히 대변이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직감이 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뭐 이게 사람이 저래 하는데 대변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좋을 리가 없는데 자기는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대변을 제가 넣어보니까 대변의 끝부분만 이렇게 나와도 똥을 잘 넣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쑥 다 나와야 되는데 중간쯤만 쏙 나와도 나는 이걸로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배가 안 고파도 한 공기씩 다 먹어요. 그럼 자기는 잘 먹는다 생각해요. 근데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총론이 거의 다 돼갑니다. 총론하고 조금만 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릭동동이 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수기를. 이 수기를 강조하는데,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기릭동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실질적인 사람인데, 그럼 엉뚱한 얘기 해놓을 리는 없거든요. 어떻게든 물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는 영위의 순환, 아니면, 기운의 흐름, 이런 거를 표현할 텐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기울이 되면 우리는 기울의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 사람은 붙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기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현상을 조금 다른 형태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자를 축수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축수제. 우리는 이제 온양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런 거 보고는 거짓말쟁이 나 제일 처음에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환자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부자를 먹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땀이 그쳤다, 땀이 나왔다, 나오면서 풀렸다, 발바닥이 촉촉해졌다. 수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겠다. 수기가 양기의 흐름을 막아서 양의 어떤 문제가 있는 표현을 나는 양어라고 알고 기릭동동은 수기의 어떤 저류,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라는 게, 여기 보면 건강도, 결체, 수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건강이, 대부분 사용되는 게 위장입니다, 위장. 그 다음에 콧물이 나온다든지, 가래가 생긴다든지, 설사가 나온다든지, 전부 다 물과 관련된 질환에 많이 써요. 포인트가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에 포인트를 줬고 나는 위가 차다.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관점이 달랐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데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처방에 충실하게 할 건데 본초 보고 병리해서 사례 보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상한론의 가장 핵심은 저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수증 치지.
관기 맥증에서 지범, 하, 역에서 결국에는 자, 네가 잘 보고 잘 써라. 늘 잘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뭐 그냥 딱 정해진 거 하지 말고, 수증, 치지 그 층에 잘 맞춰서 해라. 이게 이제 상한론이 강조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길치탕 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쉬었다. 이제 총론 끝났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죠. 시간 조절 실패는 오랜만에 하니까 감이 안 오네요.